오후 2시까지, 일요일은 쉽니다. 5회 연속 올해의 항공사로 선정된 우리의 색동날개 아시아나 항공. 7월 22일부터는 드디어 시카고 노선도 매일 운항합니다. 또한 매일 운항 기념으로 탑승 고객께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시아나의 철학을 매일 운항에 담아 고국 방문길을 더욱 넓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색동날개, 세계 최고의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 캐슬혼다에 오시면 크레딧 걱정이 없습니다. 크레딧에 문제가 있습니까? 캐슬혼다가 오늘 바로 도와드립니다. 고객의 필요를 이해하고 꼭 맞는 차량을 준비해드리는 캐슬혼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00개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캐슬혼다는 셀렉션의 폭이 넓습니다. 또 15,000달러 이하의 차량 50대도 항상 준비됩니다. 크레딧, 셀렉션, 밸류, 캐슬혼다의 가치입니다. 오늘 캐슬혼다에 오셔서 잔이함을 찾아주세요. 금요일은 쉽니다. 올튼그로브, 댐서와 워키간이 만나는 곳 캐슬혼다. 전화 847-965-7070. 자세한 사항은 딜러와 상의하세요. 엄마, 송도마켓에서 배달 왔어요. 어머머, 마켓에서 배달을 해줘? 그럼 맛이면 맛, 친절이면 친절, 언제나 성도마켓이지. 송도마켓이 바쁜 가정과 직장, 교회와 각종 모임에 꼭 맞는 케이터링을 문 앞까지 제공합니다. 우리 엄마는 송도마켓만 가요. 전화 847-718-1010, 718-1010. 소주와 각종 주류도 판매합니다. 2014년 시카고 오카 트레이드 스쿨. 시카고 한인무역협회는 통상 개척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동포 차세대 무역스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0년차를 맞이한 시카고 무역스쿨은 6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윈댐 글램 스윗에서 개최됩니다. 무역에 관심 있는 20세에서 39세 사이의 동포 청년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및 수강이 가능한 분은 신청 가능하며 등록비는 숙식 포함 $100입니다. 6월 15일 접수 마감되는 이번 시카고 무역스쿨의 신청서 배부 및 접수 문의는 630-238-1030, 847-630-95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선 아이들이 뛰노는 동네 어디에서도 동요를 부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방송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외에는 동요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동요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마음인 동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동요는 그래서 우리의 때묻은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그리움과 사랑을 샘솟게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삶의 용기를 주며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을 정겨움과 사랑으로 묶어주죠. 그리고 동요는 그리움의 넓은 터에 즐겁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 깊은 안쪽에는 수풀의 빈터가 있고 들판이 있고 밭이 있고 여기저기 얕은 담으로 둘러싸인 꽃밭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이 있고 누나가 있고 오빠와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해가 빛나고 어떤 때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냇물이 귀를 간지르며 흘러가기도 하죠. 동요는 그 나라의 흙과 바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동요를 들으면 매캐한 모깃불이 눈을 아리게 하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미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네 정서를 어린아이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줄 뿐만 아니라 모국어의 가장 아름다운 말을 쌓아올리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요와 얽힌 한 비올리스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었네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화요 칼럼 음악 스케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1950년에 발표된 한인현 작사 이흥렬 작곡의 섬집 아기의 가사입니다. 미국에서 일했다간 엄마가 쇠고랑을 차겠지만 한국적인 정서로는 누구나 공감하는 노래죠. 저도 집에 가면 엄마가 있을까 없을까 아카시아 잎을 하나씩 떼어내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텅 빈 집이 어둑어둑해지면 일하고 돌아오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며 부르던 노래였죠. 요즘 아이들은 잘 부르지 않는 이 노래 섬집 아기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줄리어드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링컨 센터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수석 비올리스트 겸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한국계 미국인 리처드 용재 오닐 때문이죠. 그가 새롭게 낸 음반 눈물의 마지막 곡이자 그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바로 섬집 아기입니다. 그는 이 노래를 들으면 자신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엄마를 만나게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엄마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의 어머니 콜린 오닐은 전쟁 고아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살 때 1957년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어릴 적에 앓은 열병 때문에 정신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한국말은 그녀의 한국 이름 이복순이었습니다. 이런 엄마를 용재는 도리어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용재의 눈에 비친 엄마는 비록 문법에 맞게 말을 하지 못하고 숫자에 약하지만 피아노도 혼자 마스터할 만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복순, 그녀는 꽃다운 나이 25 미혼모로 용재를 낳습니다. 그녀의 양 부모는 장애를 가진 양딸과 더불어 손주 용재까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재의 음악적 감성을 남다르게 여긴 리차드의 양할아버지 할머니는 그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했고 그때부터 리차드는 음악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북서부 맨 끝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는 용재에게 음악을 가르쳐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음악은 레슨을 받아야 하고 돈이 많이 드는 공부였죠. 그러나 할머니는 용재에게 열심히 해서 음악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4시간이 넘는 거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수 운전해서 데려다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말이죠. 그러면서 외할머니는 항상 용재에게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하늘이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할머니는 포기란 것이 있을 수 없었다. 자기 연민 같은 건 없고 오로지 도전하는 모습만 보여주셨다. 할머니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었다. 정신적인 지저와도 같았던 할머니가 수년 전 돌아가셨을 때 용재는 이렇게 할머니를 추억했습니다. 죽음을 비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서 비올라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나는 긍정의 힘을 할머니에게 배웠고 나의 타고난 재능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손주들을 라이드하고 또 키워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화이팅입니다. 용재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고 15살 때 노스캐롤라이나 예술학교로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음악가의 길에 들어섰죠.
그런데 그때 전공을 바이올린에서 비올라로 바꾸게 됩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주목받는 악기는 아니지만 비올라만이 줄 수 있는 현란하지도 굵지 않은 가슴을 울리는 소리가 용재에게 좋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 비올라 소리는 엄마 목소리와 같았다고 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올린이 소프라노라면 비올라는 알토다. 굉장히 독특한 소리를 갖고 있는 비올라의 소리를 맛에 비유한다면 밀크 초콜릿 같은 맛이다. 비올라로 전공을 바꾼 용재는 드디어 UCLA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줄리어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 화제를 또 한번 모았죠. 줄리어드 음악원 석사과정에 들어간 용재는 거기서 귀중한 만남을 갖습니다. 바로 한국인 강효 교수를 만난 것이죠. 강 교수는 한국인으로서 용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라인 한국을 이해하게 해주었고 또 친아버지처럼 많이 돌봐주었습니다. 강 교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용재는 자기가 미국인인 줄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의 미들네임 용재도 강 교수의 부인인 강경원 씨가 직접 지어줬다고 합니다. 고기먹고 똘망똘망한 그를 보고 용기와 재능이란 이름이 절로 떠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듣는 순간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리차드 오닐에서 리차드 용재 오닐로 바뀌게 됩니다. 용재는 강효 교수가 이끄는 실내악단 세종 솔로이스트의 단원이 되었고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국인으로 뉴욕의 음악가로만 살았던 용재에게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낯선 나라였지만 숙명처럼 한국을 엄마의 나라 또 하나의 조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대관령 음악 축제를 통해 한국을 처음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에게 엄마의 핏줄을 찾아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 아래 둘 뿐인 엄마와 자신의 먼 친척이라도 찾고 싶다는 용재. 김치와 고추장, 잡채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한국은 이제 그리운 어머니의 나라입니다. 인간극장이라는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머니의 부모님을 찾았지만 아쉽게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머니의 나라 한국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었죠. 용재는 현재 이탈리아의 조반니 토노니가 만든 1699년산 비올라로 연주합니다. 1699년산 대단하죠? 지난 2006년 5월에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금으로 장만한 악기입니다. 그는 장영주, 김지연, 다니엘 리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삼성문화재단이 대여해준 비올라를 사용했었는데요. 그 그랜트를 통해 수억 원에 이르는 비올라를 장만하게 된 거죠. 용재 오닐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바쁘고 유명한 비올리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로 음반 7장과 또 베스트 음반을 발매해서 총 14만 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운 대표적인 음악가죠. 뉴욕에서 펼친 많은 음악 활동을 인정받아서 뉴욕시 의회로부터 명예로운 시민상도 수상했고 또 2007년부터는 UCLA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UCLA에서는 제자들로부터 미친 교수님이라고 불린다고 하죠. 그 이유는 용재 오닐이 학생들을 볼 때마다
배고프니? 뭐 먹고 싶니? 페스티벌 참가비가 필요하니? 자꾸 캐묻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사랑이 특별한 용재온일은 어려서부터 많은 분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었고,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들, 교회와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저께가 Father's Day였죠. 저는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제 딸아이로부터 Father's Day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투른 한글로 카드를 썼더라고요. 아버지, Happy Father's Day. 요즘에 힘든 일도 많지만 내가 있으니까 힘내세요. 계속 파이팅. 우리 아빠 최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요. 가로 열고 나 한국어 진짜 못 쓰지. 용재온일이 있기까지 사랑하는 엄마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 화이팅입니다. 손주들의 마음에는 늘 여러분이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칼럼 음악 스케치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MB파이낸셜은행은 1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고객님들을 모셔오고 있으며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그 안정성이 한 번 더 입증되었습니다. 10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과 9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MB파이낸셜 은행. 지금 가까운 한국부 지점에 방문하시면 전문성과 친절함을 겸비한 한국 직원들이 고객님을 모시기 위해 기다립니다. 성장하는 은행, 안정된 은행, MB파이낸셜 은행. 늘 최선을 다해 고객분들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봄이 왔어요. 봄이 오면 자동차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더 늦기 전에 엘스톤 로얄 오토모티브에서 꼭 봄철 자동차 점검을 받으세요. 바디와 정비, 자동차 유리까지 딜러와 동일한 관리 시스템과 철저한 AS의 로얄 오토모티브. 773-467-1150 467-1150 자동차 관리의 프로페셔널 로얄 오토모티브. 여기 고객과 함께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가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2천여 고객을 관리하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는 불경기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저렴한 수수료로 모십니다. 숨겨있는 피 없이 각종 크레딧 카드 터미널도 프리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하시는 보안 인증 귀찮으시죠? 저희 오메가는 고객을 대신해서 직접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서비스로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서는 오메가 크레딧 카드로 연락 주십시오. 전화는 847-439-4300, 847-439-4300입니다. 이제는 치통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요. 한국 예치과 그룹에서 의사들이 만든 구강 청결제 예닥터 프레쉬 파인이 있으니까요. 어른은 치주염 예방, 니코틴 제거, 스트레스에 의한 풍치와 입안의 냄새까지 잡아주죠. 어린이들은 충치 예방, 잇몸 면역까지 프레쉬 파인이 딱이라니까요. 한방 추출물을 더해서 기존 제품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효과. 이제부터 가글은 예닥터 프레쉬 파인으로. 치과 전문병원 예치과 그룹의 프레쉬 파인. 댄스터길의 퍼스널 초이스 또는 한인약국이나 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신용 있는 영어 연수 학교를 찾고 계십니까? 17년 전통의 아이비 칼리지로 오십시오. 아이비 칼리지는 연방정부 인가받은 정식 대학이며 유학생에게 서비스 I-20를 발행하고 서울 강남에 지사가 있어 한국에서 유학비자 취득을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 확실한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하십니까? 유치원 영어 교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이비 칼리지는 6단계 ESL 영어 교육과 함께 캐솔 유치원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출신은 유병택 원장 및 코넬 대학 박사 바마라시 교수 등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하는 아이비에서 꿈을 이루십시오. 우수한 교수진, 알찬 교육을 자랑하는 아이비 칼리지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47-564-1525 564-1525번 아이비 칼리지. 샤프 여행사가 준비한 감동과 추억이 있는 여행. 4박 5일 미 중부 국립공원 대탐방. 미국 민주주의와 이상을 상징하는 마운틴 러시모어 국립공원, 악마의 탑으로 불리는 386m의 데빌스 타워, 신들의 정원 가든 오브 갓, 세계에서 가장 높은 321m의 현수교 로얄 고지 브릿지, 영화 늑대와의 춤을 촬영지 사우스다코타 수플스. 출발은 전용버스로, 귀화는 항공편으로 편안하고 여유있는 관광. 항공료 포함 $840로 5월 25일부터 매월 출발합니다. 예약 및 문의는 샤프 여행사 847-759-8813.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특별한 성장기를 보낸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재라고 표현하는 두 사람, 쇼와 사유리 야노의 어머니십니다. 진경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4, 5년 전에 뵀습니다. 그때 오셨을 때는 사유리가 11살로 제가 그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오자마자 그 책이 있는 곳으로 혼자 가더니 그냥 책을 묵묵하게 어머니가 인터뷰하는 동안 읽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죠? 이제 사유리는 벌써 16살이고요. 16살이 됐고요. 네. 그리고 쇼는 이제 22살이 됐어요. 22살인데 지금 하는 역할로 봐서는 보통 사람들이 그 나이에 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요. 쇼는 지금 현재 의대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죠. 쇼는 이제 18살 때 그 분자 유전학하고 세포학으로 박사과정을 끝났고요. 예. 학위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21세 됐을 때 네. 의과 학위도 마치고 예. 이제 지금은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소아신경과를 전공하는데 지금 레지던트 2년 차가 돼요. 그렇군요. 벌써 이렇게 쑥쑥쑥 그 시간 동안 저는 뭘 했나 이런 걸 한번 뒤돌아보게 되는데 그리고 사유리는 이제 13살 때 네. 그 생물학으로 프리메디슨으로 학위를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챌린지 한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살 때 피바디 음악원에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아서 이제 바이올린 전공을 시작하고 지금 3학년에 올라갑니다. 예. 사유리의 행보가 약간 의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쇼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 나오고 그렇게 또 레지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마치 천재들이 당연히 가야 할 길 같습니다만 사유리는 좀 다른 과학적인 그런 전공을 하지 않고 음악 쪽으로 간다는 게 조금 의아할 수 있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유리는 아직까지 자기가 음악으로만 간다고는 아직 정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그러니까 흉부 외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아직까지 그 꿈을 버린 건 아니고요. 근데 오빠처럼 MD, PhD를 하는 게 아니라 의과대학만 가려니까 그때 졸업한 나이가 13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또 제약이 있고 또 의과대학 자체 그 입학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PhD를 할까 했는데 오빠가 조금 말렸어요. 자기 그 PhD 하는 기간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만 가도 얼마든지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다른 거를 한번 해보라. 근데 마치 또 사유리가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에 그 소질이 있었어요. 예. 또 음악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바이올린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잠깐 동안에 그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잠깐 준비했는데. 네, 근데 또 입학이 됐어요. 또 전액 장학금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런 기회도 주시나 보다 하고서는 이제 지금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솔로로 남으면 음악계에 남겠다는 그런 그 배짱으로 있는데요. 네. 아무도 모르죠. 그렇군요. 정말 나이가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평생 이루고 싶은 부분들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이라서 그 다음 행보는 좀 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나이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거치는 성장기, 사춘기, 그리고 뭐 남녀 간의 관계, 그런 보통의 어떤 사람들이 겪는 부분도 분명히 이 두 자녀들한테도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사람들은 이상하게 천재라니까 네. 모든 걸 다 건너뛰고 네네. 무슨 그 우주인이나 에일리언처럼 생각하시는데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배우는 것도 똑같는데 그 배우는 과정이 빠르고 또 그 소화를 빨리 시킨다는 것밖에 다른 게 없고요. 우리가 거치는 사춘기도 똑같이 거치고. 어땠습니까? 굉장히 아주 마일드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우리는 민주적으로 길렀기 때문에 항상 대화의 장을 열어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화를 내도 대화를 끝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마지막 종착점이 있거든요.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예. 그래서 굉장히 순진하게, 그러니까 마일드하게 잘 지났고요. 그다음에 여자 관계, 남자 관계도 물론 관심이 많죠.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그 목표가 그 목표에 달성하는 그게 엄청난 큰 그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잘랐어요. 저희들이 뭐 나서서 뜯어말리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그럼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의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자기들이 목표로 삼았던 거를 달성하는 거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사춘기를 그러니까 순수하게, 마일드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 그 어떤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태어날 때부터 좀 달랐습니까? 아니면은 어머니가 천재로 길러내신 겁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 달랐는데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아이들도 어느 점에선가 달랐을 거예요. 예,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꼭 있어요. 근데 저의 장점이 뭐냐면 항상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제 장점은 뭐냐면 아이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야가 있었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 보통 강연회를 가면 거의 99%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특별하고 천재라고 보는 분이 너무 많으셔요. 근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고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달랐었고 또 책도 2살 때 읽고 다 쓰고 그다음에 뭐 2학년 수학도 풀 정도로 3살 정도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정도였는데도 저는 천재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기억력이 엄청 좋기 때문에 예. 그때는 엄청난 그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천재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또 영재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남편한테도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느 시점에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 하는 말이 너무 흥분하지 마였어요. 나도 한때는 천재로 불렀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객관적이지만 아버지는 더 객관적인 분이셨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아이가 특별한 거 있으면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우리는 노트에다가 뭔가 특별한 거를 다 썼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거를 우리가 허비하지 않게끔 없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지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썼었어요. 해결책을. 네.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을 서포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사실 내 아이가 천재다, 영재다 싶으면은 영재학교, 천재학교 이런 데 보낼 생각을 먼저 하는데 홈스쿨링을 하셨어요. 그나마 다른 학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쇼가 굉장히 진도가 빨랐는데 네. 저는 뭐 특별히 영재 뭐 IQ 테스트를 하지도 않았고 영재학교 보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가까운 이제 프라이빗 스쿨에 유치원을 넣으려고 갔더니 프라이빗 스쿨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장 선생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잠깐이면 끝난 테스트를 1시간 넘게 하셔갖고 쭉 줬더니 4살짜리가 3학년까지 쭉쭉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얘를 한번 IQ 테스트를 하고 자기 학교보다는 영재 학교에 보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영재 학교에 그 학교 자체가 그 IQ 테스트, 심리학 테스트를 거쳐야 됐었어요. 예. 그래서 했더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학교에서 곧바로 받아주겠다 했는데 1년 사정을 해서 이제 그냥 일반 학교에다가 1학년으로 넣었어요. 저는 그 영재 학교 간다는 게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제 생각, 이거 너무 멀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만 넣고 그랬더니 1년 지나니까 영재 학교로 보내래요. 예. 그래서 영재 학교를 3년을 갔는데 거기는 하이리 기프티드여서 이제 IQ가 145 이상 되는 가기는 갔군요. 영재 학교에. 3년을 왔는데 그 과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르칠 과목이. 수학도 쭉쭉쭉 2주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 학교에서도 이미 그거를 지나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2주 만에 한 학년을 옮기고 네. 수학을 두 학년을 옮겨도 수학이 벌써 이제 동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학교는 9학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수학이 동이 나니까 저에게 이제 의논을 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겠냐. 이 다른 학교에 대학에 보내겠느냐 아니면 다른 고등학교 가서 이제 칼큘러스를 시작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홈스쿨링을 해보라는 거. 그래서 홈스쿨링이 뭐냐고. 한국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자료를 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너무나 긍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복잡했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럼 다 할 수 있다는데 왜 나는 못하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홈스쿨링을 그 5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한 거예요. 한 학년도 안 빼먹고 했는데 1년에 그냥 5, 6, 7학년 걸 한꺼번에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어서 그냥 8살 때 SAT를 보고 이제 대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8살에 SAT를 보고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머니도 계속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 상황이 됐군요. 저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밤새고 예습 복습을 하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서 가르치려고 딱 앉아서 헤매면 우리 아들이 엄마 이렇게 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같이 공부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지금 저희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놓으신 게 이제 책을 쓰신 거예요. 이번에 내신 책이 첫 번째 책입니까? 아니죠. 한국에서 책이 벌써 7권이 나왔는데. 그렇죠. 제 책이 이제 독자분들이 좀 어렵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단계를 많이 뛰어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합쳐서 모든 학문의 기초는 읽기하고 쓰기거든요. 그래서 읽기, 쓰기를 만 6살부터 13세까지를 타겟으로 썼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모든 단계를 다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다 거쳤는데 그 단계가 짧았다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책을 잘 읽은 것도 아니고 글을 쓴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다 보니까 처음에 쓴 글은 너무 황당하게 썼는데 이 단계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잘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9살 때 가고 10살 때 가서 모든 것 에세이를 넣고 무슨 종교학, 심리학을 다 들어도 모든 에세이는 항상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읽기 쓰기가 강했죠. 그러니까 빨리 모든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그 과정을 빼먹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과정이 짧았다는 것. 그렇죠. 짧을 수 있을 만큼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소화를 해낸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짧을 수 있는 사람은 좀 선택되어 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읽기와 쓰기는 아주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탄탄해야 한다. 이것이 요점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읽기가 약하면 고학년 수학에 가면 성적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식만 갖고 풀 수가 없고 그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제 그 자체를 이렇게 편안하게 쓰지 않거든요. 시험은 항상 그 트릭이 있어갖고요. 그렇죠. 쓸데없는 게 많이 돼서 그거를 다 이렇게 지우고 필요한 것만 딱 이해를 하고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읽기가 부족하면은 수학을 못 풀어요. 그래서 과학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내신 책의 제목이 공부에 싹을 틔워주는 엄마표 읽기 쓰기. 이 책이 나온 것은 바로 모든 것은 이 기초에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군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엄청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애들한테 썼던 자료를 다 꺼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쓴 거여서 사실은 제가 쓴 책 중에서 이 책이 제일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 책이에요. 자녀를 두신 우리 어머니들도 읽을만 하지만은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에도 괜찮은 책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읽어줄 때 네. 그 부모들은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아.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예. 지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책을 읽어줄 때, 저도 같이 소화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공부를 아이들에게 이거를 가르친다는 것보다는 부모하고 아이의 관계도 굉장히 진전이 되지만 그 부모 자체도 굉장히 지혜가 많이 자라요. 네. 똑똑해져요, 정말로. 그동안에 쓰셨던 다른 책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양육책도 있었고요. 예. 그 책은 이제 새로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아주 새 책처럼 새로 쓴 게 8월에 나올 거고요. 예. 8월 중순에 나올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홈스쿨링 시리즈로 제가 여러 개를 썼는데 이제 그거를 다 접고 절판을 시키고 읽기 수학을 한꺼번에 내고 그다음에 다음에 나올 그 양육책을 또 내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하고 과학을 따로 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수학을 어떻게 가르치냐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공식을 가르칠 필요는 없고요. 예. 수학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단계까지가 우리의 부모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네. 못 풀면 과외시키면 되잖아요. 예. 학원 보내도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을 알려주는 부모의 역할, 그쵸.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고, 지금 집안에서 책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머니도 이만큼의 책을 내놓으셨지만은 지금 쇼도 책을 썼죠? 작년에 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냈어요. 그 꿈 있는 공부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직접 번역을 하셨다고요? 제가 번역을 했죠. 네. 우리 아들이 쓴 책을. 거기에다가 지금 아버지는 일본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책이 나왔다고요? 이제 7월 말에 두 권이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쇼가 쓴 책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첫 번째 책은 우리 쇼가 대학에 입학한 그 첫날부터 그 1학년 과정을 마치는까지 그 일기를 우리 아이들은 일기를 참 잘 써요. 네. 매일매일 빼지 않고 그 일기를 우리 남편이 그대로 번역을 한 게 이번에 나오고 다른 한 책은 우리 아이가 이제 다 목표를 다 이뤘잖아요. 그 네. 아카데믹한 예.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이제 지금의 생각을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에서 아주 이 그 천재 소년과 그 부모님들 이야기를 아주 들썩들썩 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모든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목표의 끝에 달하는 어느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혹시 허무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우리 쇼책을 번역하면서 많이 놀랬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미디어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우리 아들은 특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어린 나이에 MD, PhD를 다 마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그 학위를 다 마치고 지금 레지던트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아이들은 그게 하나의 지금 시작일 뿐이에요. 그보다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탤런트를 써서 이 사회를 뭔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거는 여태까지 이룬 건 하나의 그 기본이 되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그 어떤 서포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 이루고도 아직 갈 곳이 멀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그렇죠. 정도라면은 알겠습니다. 이들의 꿈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일이지만 우리 어머니로서 한 여성으로서 우리 진경애 씨의 어떤 삶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자녀를 뭐 뗄래야 뗄 수는 없겠지만은 같이 그 포함을 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느 어머니나 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식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자신 희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미술가거든요. 그렇죠. 제가 미술사도 공부했지만 내 본업이 미술가인데 미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이거저거 하면서 너무 바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아이들 다 길러놓고 나서는 미술가로 돌아가서 뭘 하고 싶냐면 내가 아이들에게 말했던 모든 거를 동화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림하고 그리면서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시리즈를 쭉 내고 싶은 그런 그 목표가 있는데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것은 쇼와 사유리의 어머니 진경애 씨인 부분도 참 여러 가지가 볼 것이 많지만은 미술가 진경애 씨의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뭐 새로운 책이 나오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대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쇼와 사유리 야노의 어머니 진경애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 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운 곳. 한국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곳. 자체 물리치료실이 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 매일 예배 시간과 주일 미사가 있어 종교 생활이 불편 없는 곳. 교통도 편리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으로 오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한국부 책임자 최경희를 찾아주십시오. 전화번호는 847-529-6004번. 847-529-6004번입니다.